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문화방송과 경북매일신문이 총선 관심 지역인 포항 북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무소속 박승호 후보가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당의 일방적 공천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 예정인 4명의 예비 후보를 두고 여론조사를 한 결과 예비 후보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무소속 박승호 후보가 43.7%로 새누리당 김정재 후보 37.6%를 6.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5.4, 정의당 박창호 4.3% 순이었습니다. 박승호 후보는 지역별, 성별, 그리고 6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모두 김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여당 공천자가 확정되면 여당 후보 지지도가 급상승했던 역대 선거와 다른 양상으로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됩니다. 김정재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받은 이후에도 박승호 후보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최근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한 지역민들의 어떤 반감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62.9, 더불어민주당 7.2, 국민의당 5.3, 정의당 3.5% 순이었고 지지 정당 없음도 15.1%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포항 북구의 만 19살 이상 1,080명을 대상으로 어제와 오늘 이틀간 자동 응답 전화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예비후보가 지역구 출마를 포기해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와 민중연합당 박승옥 후보 2파전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대만 예비후보는 포항의 3번째 국회의원이 돼 지역과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었지만 전략지역 비례대표 순위 배정도 받지 못했다면서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북구에 출마한 무소속 박승호 예비후보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성 우선 공천에 반발한 3자연대는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3명 가운데 허명환 후보는 용인을 지역구에 단수 추천됐고 이창균 후보는 비례대표를 신청해 각자 도생하게 됐다며 그러나 두 후보의 지지자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영남권 벨트 전략지역 후보로 경주 무소속 권영국 후보 등 4명을 선정해 경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민노총은 이번 선거가 새누리당의 기득권 구태 정치를 심판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고 권영국 후보는 노동자 서민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농어민 후보로 추천된 의성 김현권 씨가 당초 순위를 뒤엎고 당선 안정권에 배치되는 이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전략지역 몫으로 신청했던 대구 경북 11명의 후보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갈등으로 공천 룰이 바뀌면서 당초 당선이 어려울 것으로 분류됐던 김영권 전 의성한우협회장이 하루 만에 당선 안정권으로 진입했습니다. 김 후보는 전략 후보를 제외한 비례 후보 25명에 대한 중앙위원회 순위 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미애 전 더민주당 혁신위원회 남편으로 잘 알려진 김형건 후보는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활동해왔고 농어민 비례대표로 추천돼 상징성이 적지 않습니다. 기득권 정당 내에 농업 분야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그 농업 분야를 담당할 당내 조직을 만들었고 그 조직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했다는 것 자체가 대구 출신으로 알려진 이재정 민변 사무차장은 순위 투표 4위, 안동 출신 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 분야 우선 배분으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15위 이내에 대구 경북 출신은 모두 3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도입한 이른바 전략지역 몫이 강원도로 배정되면서 대구 경북 신청자 11명은 모두 탈락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전략지역 비례대표 몫으로 대구와 경북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무척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점도 감안해서 경북의 농민 대표로 이렇게 비례대표를 선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홀대 여론을 감안해 대구 달서울 지역구의 김태용 대구시당 대변인, 달성의 조기석 대구시당 위원장, 그리고 포항 북구의 오준기 경북도당 위원장을 전략 공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그룹이 포항 환호공원에 1억 달러를 투자해 5성급 특급 호텔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서비스 산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과 인접한 환호공원입니다. 전망이 좋은 이곳 시유지 등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5성급 특급 호텔 건립이 추진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물류기업인 GOTN 그룹이 1억 달러를 투자하며 규모는 지상 24층, 객실은 447입니다. 호텔 운영은 중국 최대 호텔 체인인 완다그룹이 맡을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이 그룹과 함께 유럽 등 국내외 다른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 호텔 건립을 추진합니다. 특급 호텔 유치로 포항시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각화 등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가장 강점인 관광 자원을 개발 차원에서 호텔을 유치하여 그 서비스 산업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특급 호텔 건립은 영일만 항을 중심으로 환동의 산업과 관광 기지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면세점, 카지노까지 같이 들어와 줘야지만 대규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서안 지역하고 러시아 쪽하고 연결되는 말 그대로 환동의 중심 도시로서 우리가 포항이 발전할 수 있는 최초의 기틀이 된다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포항시와 중국 업체 간의 투자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올해 안에 착공해 3년 이내에 특급 호텔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가 영일만 3일반 산업단지를 국내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로 하고 최근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포항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통해 8개월간 연구 용역을 한 뒤 로봇 산업 육성 정책과 기반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9월 영일만 3일반 산업단지 안에 착공한 수중로봇 복합실증센터가 올해 말에 문을 열고 첨단 재난대응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국민안전로봇 프로젝트 실증단지 구축 사업도 오는 2021년이면 완료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가 중국과 러시아를 잇는 국제 페리 항로 개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실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는 중국 훈춘시 상무위원과 경상북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선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페리 항로 개설에 대한 선사의 의지와 연중 관광 수요, 중국과 러시아 간의 통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훈춘시는 항로가 개설되면 손실 보상금의 3분의 1을 분담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019년으로 예정된 영일만항 페리부두 준공 전이라도 경제성과 수요가 있으면 중국 훈춘과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연결하는 국제 페리 항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물이 새거나 잘 안 나와도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냥 참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주시가 오늘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속에서 수돗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심하게 낡은 수도 계량기는 이미 제 역할을 못한 지 오래입니다. 수년째 계속된 누수로 실제 사용량의 너댓 배에 달하는 수도 요금이 나오는 탓에 집주인은 얼마 전부터 아예 빗물을 받아 생활해왔습니다. 원인 점검부터 수리까지 100여만 원에 달하는 비용 탓에 수리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지만 경주시의 현장 수리로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신경 많이 썼죠. 맨날 무쇠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건지져서. 수돗물조차 편하게 쓰지 못하는 독거노인과 소년, 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경주시가 시작한 찾아가는 수도 서비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을 맞아 개최하던 행사 대신 처음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에 나선 겁니다.
수도꼭지나 샤워기부터 계량기와 배관까지 가정집의 수도시설을 무상으로 점검 수리하고 수질 검사까지 해줍니다. 경주시에서는 상수도지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수리해 드릴 테니까 그 어려운 세대에서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가 비용을 부담하는 수도시설 개선 사업은 올해 경주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교도소 재소자가 목을 숨진 채 발견됐지만 교도소 측이 사망 후 하루가 지나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9시쯤 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가 수용시설 안 화장실 출입문에 목을 매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12시간여 만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교도소 측이 경찰에 신고한 시간은 하루가 지난 20일 밤 9시로 사고를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관계자는 재소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면 형 집행정지가 되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병원 측이 재소자의 사망 후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강압적으로 부대를 지휘해온 해병대 1사단 대대장급 간부가 직위 해제됐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최근 모 대대 지휘관인 A 중령이 부하에게 폭언을 일삼으며 강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A 중령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중령에 대한 추가 조사가 끝나는 대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포스코가 직무 역량 수준을 향상시킨 직원 843명에게 첫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장려금은 지난해 직무 역량 인증제를 시작한 이후 기술 교육 강화에 따른 것이며 평가 등급이 상승한 직원들에게는 문화상품권 또는 우리사주를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포스코는 현장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포스코 명장 선발과 승진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과 관련해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경북 등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갖춰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이후 의심 환자가 발생한 시도에서 즉시 1차 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카 바이러스 검사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을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 신고를 통해 즉각 감염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고 오후 늦게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민미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포항의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면서 이제는 정말 봄이 왔나 싶었는데요. 겨울의 질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내일은 꽃샘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우선 내일 아침 포항은 영상권 8도로 출발하겠는데요.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한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낮 기온 13도에 머물겠고요. 여기에 찬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며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는데요. 최근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내일 낮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구름대가 크게 발달하지 않아서 비의 양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춘설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에서는 늦은 오후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포항 8도, 그 밖의 지역은 5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9도, 포항 13도, 경주 16도가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울릉도 3도, 독도 6도, 한낮에는 울릉도 7도, 독도 8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대부분의 해상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비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당분간 구름만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앞으로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나도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렌터카로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수입차 사고가 났을 경우 같은 종류의 수입차가 아닌 배기량과 연식이 비슷한 국산 차량 렌트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동급의 차를 렌터카로 제공하면 됩니다. 또 가벼운 사고 때 예상되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받는 미수선 수리비 제도를 폐지해 실제 수리를 한 경우에만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많은 33개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와 8개 특수학교 수학 여행에 119 대원이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북소방본부는 인명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 50명을 선발해 119 수학여행 안전지원대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수학여행에 함께 가는 119 대원은 출발에 앞서 화재 대피와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긴급구호와 응급처치 등의 임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포항시와 포항테크노파크는 오늘 포스코 국제관에서 유망 강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활동보고회와 지원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17개 유망 강소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 출원, 생산공정 혁신 등 44건을 지원했고 관련 기관을 통해 77억 원의 자금 지원과 17건의 R&D 과제도 수행해 고용 인원이 2.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기업 역량 강화와 홍보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의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이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차별화된 사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늘 서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공동으로 선정하는 2016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이 시장이 환동의 물류거점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포항을 외국인 투자기업 체감 만족도 1위라는 성과를 거두도록 규제를 개혁한 점을 인정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포항시 호미곶면 9만 1위항과 청하면 월포리항 방파제에 등대 1기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등대는 오는 6월쯤 완공 예정으로 방파제 끝단에 설치해 어선들이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불빛을 밝힐 예정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에도 방파제 등대 3기를 설치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